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남캐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6일이고요. 3분 3종목인데 오늘도 4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1990원, LB루센 15,400원, 에이스토리 38,000원, 제넥신 103,000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술적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뭐 기본적 분석도 잠깐 보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각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본인들이 하시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하다는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뭐 쓸데없는 없다 하시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볼 종목은 상상인 증권이에요. 상상인 증권, 증권회사겠죠. 저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증권회사에서 뭐 얘네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000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사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 감자도 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좀 많이 아프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데서 사셨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평선은 추세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추세를 이평선이 추세를 알려주는데 61선하고 121선이 같은 하락 방향의 반등이 오면은 매도 자리로서의 역할, 저항 자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를 지금 물려 계신 거여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얘가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은 없어요. 일단 근데 좀 좋은 건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거 기술적 분석 책에 있습니다. 원형 바닥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대금이 그동안 주식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상상인 증권의 어떤 실적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증권회사 입장에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좀 작년보다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3억 원이 났는데 지금 1분기에서만 23억 원이 났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조금 회생하는 기운으로 좀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기다리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라인 정도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요런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윗꼬리 잡아놓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0원 라인, 1,550원, 1,610원 라인인데 이게 지금 올라오는 꼬락서니를 좀 보니까 61선을 지금 한번 돌려볼 생각이기는 한데, 얘가 여기서 이제 바로 쳐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오늘 본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밑꼬리를 달아서 일정 부분 또 종가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610원을 넘기느냐 뭐 이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뭔가 좀 이슈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누군가가 좀 들어와서 좀 주가를 매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날 2021년 4월 7일 날 2021년 4월 7일 날 저가 라인 정도를 물론 이제 살짝 깨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살짝 깨기는 했지만 바로 들어 올려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날 들어온 95억 원으로 들어온 이 형님들이 이 종목을 뭔가 좀 주물럭거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런 원형 바닥이 나오면 컵꼬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컵꼬리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본전 오면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굳이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이 종목에 2,000원이시니까 지금 밑에서 사신 분들은 알아서 잘 매도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보는 라인으로는 한 1,750원하고 1,885, 물론 이제 상한가를 한번 쳐주냐 안 쳐주냐면 그런 게임이 되는 겁니다. 본전까지 오는 문제는 이제 30%대 30% 정도 올라가면 이제 거의 본전까지 올 수 있는 가격 라인에 왔기 때문에 뭔가 좀 이슈가 나올 거를 좀 기대해 보면서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그동안 기다린 게 있으니까 바로 매도는 좀 아쉽고,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6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 요런 식의 21선 놔두고 5일선이 요렇게 N자 패턴을 그려서 간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상인 증권이 더 간다면 요런 식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본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가격은 한 1,700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경우에는 올라올 때 분할로 매도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만지면서 이평선이 좀 사라졌네요. 그 다음 종목은 LB 루셈입니다. LB 루셈이라는 종목은 새로 이제 상장한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도치 단계에 조금 이제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매수 단가 15,400원이니까 15,400원 오면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실적 이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 직접 회로 제조업에 속하고, 치과 반도체 제품을 테스트하는 반도체 후공정이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무슨 뭐 엄청난 호황 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좀 수혜가 될 수 있고,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 당기순이익이 25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이면 이제 뭐 열 몇 배밖에 안 되는 거여서 좀 저평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은 절반 가격 정도 떨어졌을 때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럼 10,000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5일선도 안 나온 차트여서 솔직히 뭐 기술적 분석이 얼마나 잘 맞냐 뭐 이런 거는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얘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조금씩 만들어 놨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5,400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14,800원, 14,800원에서 15,400원 사이에서는 이제 좀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물량을 좀 한번 줄여주고요. 물량을 한번 줄여주고 뭐 이런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준다. 여기 여기 라인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15,650원을 확실히 잡아준다 그러면 뭐 16,100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또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차트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종목이어서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뭐 아무리 제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모양은 오늘 만들어 놨어요. 이제 도치가 나오면서 더 이상은 안 빠지겠어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내일 되면은 뭐 14,600원, 15,750원, 뭐 14,900원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저항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아싸하게 빠르게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14,250원이 깨지면 매도하자. 그러니까 저평가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외국인 기관 애들이 이렇게 판다, 외국인 기관의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이제 물량 나올 게 있는지, 그러니까 신규 상장할 때 물량 받아놓고 그걸 또 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는 얘는 자동차 관련주 아니었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건 에이스 스토리였나? 어쨌든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지금 얘가 괜찮죠. 주식 모양 괜찮은데
지금 매수 단가가 38,000원이에요. 38,000원이면 이 정도 라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셨는데 이거 못 팔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셨으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개 봉이죠. 이 봉이 결국에는 거의 기준봉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멘텀이 만약에 깨지면 이 봉의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그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3,800원 라인을 지지해 주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얘가 올라오면 4만 원권에서는 좀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본전보다 조금 윗가격이긴 한데 본전부터 매도하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평선이 다 지워졌는데 이평선을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한번? 네, 이평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여기 위에 61선이라는 강력한 그 저항 라인이 지금 있어요. 121선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38,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갈 수 있는데, 물론 살짝 4만원 라인도 한번 쳐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힘이 강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본전에서 4만원 사이 구간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자.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성장 스토리라든가 실적 부분을 내가 믿는다면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면 또 그때 다시 잡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물려 있다가 본전 왔을 때 팔아두는 게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그냥 안 먹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본전 왔는데 안 팔았는데 본전 왔다가 바로 내려가면 본전에 팔 거라고 엄청 후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첫 번째 경우보다는 두 번째 경우가 후회가 더 크기 때문에 본전 라인 정도 오면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저가 라인이죠. 29,300원 라인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주가가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또 요런 쌍바닥을 또 만드는 형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4만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갈 수 있겠고요. 지금도 막바로 N자로 간다 그러면 4만원 혹은 여기 구름대 상단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자리가 매도할 수 있는 급소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1,600원, 그 다음에 43,800원 요런 자리요. 일단은 본전에 와야지 여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그리고 이거 넷플릭스에 이제 조금 이따 방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꽤 이제 외국에서 되게 유행이 됐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이에요. 제넥신은 정말 제넥신, 바이로메드, 신라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알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 이쪽에 박스권 라인을 깨버리고 나니, 여기를 깨버리고 나니 차트 모양이 되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여기서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들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 돌파해주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유상증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막아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이제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임상을 하려면 제약회사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돈이 나오려면 당장 실적이 없는 이런 종목인 경우에는 방법이 없거든. 증자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근데 증자 나오면 또 주가 떨어지는 게 겁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판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량이 크시다면은 좀 줄여서 나중에 좀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나중에 좀 떨어졌을 때 그런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같은 경우도 2018년까지 쫙 올랐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결국 그 하락 추세선을 딱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갔는데, 이때는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그 치료제 만드는데 임상하는데 제가 어제 뉴스 기억하기로는 한 2천억 정도 든다는데, 이 회사가,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돈이 있을 리가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유무상 관련돼 가지고 뭐 철회를 했으니까 주가가 여기 멈췄는데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 2020년 6월 11일 요 봉이 지금은 버티는 봉이 됐습니다. 6,900억 정도 터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의 고가, 이날의 저가 라인 정도 8만 원 라인을 깨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5,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8만 원이 깨지면 뭔가 좀 뭐 30%를 줄이든 50%를 줄이든 10%라도 줄여서 65,000원에서 다시 사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8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번 요런 조정을 마무리를 좀 해주는 편이 좋겠는데, 지금 떨어지는 폭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떨어졌죠. 21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고요. 21선 이만큼 떨어졌고, 이렇게 쭉 눌리다가 한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졌는데, 이 21선 떨어진 길이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짧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만 요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 주가는 65,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만 원이 깨지면 안 된다. 8만 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얘가 돌아 나가줘야 된다. 8만 원이 깨지면 다음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물량을 좀 줄여서 밑에서 다시 받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넥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헬릭스미스도 그렇고요.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약이라면 왜 애로를 안 하는가? 회사에 돈이 그렇게 없는데 왜 애로를 안 하는가? 애로를 좀 빨리 좀 하자라고 주주분들이 좀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신규 매수나 이런 걸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8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돌아나가기를 좀 기다리고, 8만 원이 종가상으로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물량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지고 좀 그 매매의 어떤 여유 같은 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특별한 뭔가 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뭐 전 세계에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당장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3천 원이면은 여기 분명히 13만 원 이런 자리 왔었는데 왜 안 파셨을까요? 이게 제약바이오의 함정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또 이런 거 한번 올라가면 또 기대감 또 만발에 난리가 나는 걸 제가 또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주식을 좀 대해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 주식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저처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